네, 안녕하세요. 저 오아시스 마켓에서 CFO로 근무하고 있는 안준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원래 이게 100고 원래 저희가 강연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돼가지고요. 온라인이지만 더 열심히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꼭지는 언택트 시장 추이랑 전망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저희 최근에 어떤 언택트 시장이라든가 이거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 오아시스 마켓 자체가 이 언택트 시장에서 지금 괄목할막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회사의 그 작년과 최근에 대한 그 사례를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리면서 최근 언택트 시장과 추이와 같이 섞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테이블로는 이제 시장 전망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회사의 어떤 오버뷰라든가 비즈니스 플랜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이제 새벽 배송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온라인에 대해서 그 침투율은 식품 쪽에 온라인 쪽 침투율은 사실은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전기 제품들에 대해서는 40% 가까이가 온라인 침투를 했다고 하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제품군들은 12%, 10% 초반 정도의 침투율에 그치는 등 기본적으로 이런 농수산 신선식품에 대한 식품들은 특히나 온라인 침투율 자체가 상당히 적었었는데 최근에 어떤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신선식품 쪽도 새롭게 온라인으로 소비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전제품이라든가 도서 같은 경우는 이미 온라인 침투율 자체가 많았었고 식품 쪽 온라인 침투율은 10% 초반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가 특히나 그것도 상온 위주였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우유라든가 두부, 야채, 농수산 관련 신선식품 쪽은 온라인 침투율 자체가 상당히 미미한 상태에서 이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온라인 식품 시장 침투율을 제가 좀 비교를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한국 보시면 12% 수준이었습니다. 2018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전이라든가 도서, 의류 같은 경우는 40% 가까이 온라인 침투율이 있었던 반면에 한국 쪽의 온라인 식품의 침투율은 10% 초반대여서 최근에 2019년도, 2020년도에 20% 가까이 갈 것으로 지금 포캐스팅 되고 있고요.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저희는 포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대비해서 한국이 이렇게 온라인 식품 시장의 침투율이 빠른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가 온라인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희 한국 분들 또 앱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능숙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온라인 식품 시장의 침투율이 높지 않겠느냐 포캐스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생필품 관련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우유, 농수산 등 그 매일매일 이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필품 관련된 온라인 침투율 비중이 특히나 한국 쪽이 이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대신 식품 쪽의 그 행동 구매 변화에 대한 요 그래프인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이랑 영국이랑 독일 쪽 통계 자료를 지금 비교 분석을 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식품 구매 행동 변화에 제가 그 그래프화된 걸 보시면 대표적으로 푸드 앤 드링킹, 음식 쪽이겠죠. 음식 쪽이랑 그리고 레스토랑 테이크어웨이 쪽이 특히나 구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구매 비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저희 오아시스 마켓이라든가 기타 태육 배송 업체들이 괄막할 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레스토랑 테이크어웨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츠 같은 식품군들도 그 업체들이 또 맹활약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무래도 뭔가 행동 패턴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현업에서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어떤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그때 이제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주에 그 사람들의 어떤 소비 패턴 변화였었는데 이런 농수산 식품들을 디지털로 쇼핑을 한 계기가 많이 늘은 걸 보고 계시죠.
올해 이제 3월 첫째 주, 3월 8일주, 3월 15일주부터 계속 쭉쭉쭉 늘고 있죠. 여기 미국 상황인데 한국도 상황이 마찬가지였다라는 거. 한국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기억에 저희 오아시스 마켓이 2월 달 3월 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구정 설 때 그때 1차 코로나 팬데믹이 되었을 때 온라인 매출액이 상당히 크게 급증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급증한 매출액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좀 걱정을 하셨던 게 일시적인 급증에서 매출이 빠지지 않겠느냐. 많이들 걱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급증한 매출액이 그대로 그 트렌드를 타고 계속해서 매출액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게 오아시스 마켓의 현재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새벽 배송 시장은 19년도에 이제 8천억, 2000년도, 19년도 말 기준 포캐스팅으로는 2020년도가 1조까지 갈 것이다 라고 포캐스팅을 했는데 올해 이제 연말 돼서 이제 통계청자를 다시 봐야겠지만 작년 기준의 1조 포캐스팅이죠. 올해 어떤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1조 이상의 시장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았겠느냐. 이걸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이 새벽 배송 시장 쪽에서 업체별 현황을 보시면 이제 오아시스 마켓도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쓱도 있고 컬리, 헬로네이처 이렇게 이런 업체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쪽 시장이 의외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게 또 특징입니다. 여기가 농수산식품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배송해 드리는 게 수익률을 맞춰가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칫 잘못 들어왔다가는 적자가 대규모로 커질 수 있는 게 이쪽 업계의 시장이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서 경쟁력 있게 몇 개 업체들이 같이 이 새벽 배송 시장을 새롭게 개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새벽 배송 시장, 특히나 이 농수산물 시장의 유통이 온라인 유통이 새롭게 그 소비자분들의 지갑을 새롭게 여는 게 아니고요. 오프라인에서 이미 이 지갑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열려져 있던 지갑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돌리는 작업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뭐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고객님들에게 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갑을 열어주세요의 관점이 아니라 이미 고객님들은 생필품으로서 농수산물들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를 했었습니다. 그 대규모 그 구매액을, 그리고 그거는 누구도 아까워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필품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뭐 핸드폰, 태블릿 같은 경우는 기호품들이죠.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사려고 하면 뭔가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다 사는 거인 반면에 생필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주 몇 회 이상의 소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소비층이 이 생필품의 소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비가 원래 없었던 시장이 아니라 오프라인 쪽에서 지갑이 열려 있던 거를 최근에 어떤 이런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바뀌어졌다라는 게 이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궁무진한 게 이쪽 시장이고요. 왜냐하면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 기존에 있던 거대한 그 시장들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바꾸는 작업들이 현재 새벽 배송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거든요. 시장 자체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게 이쪽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